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부자 개발, 그리고 기부자 관계 예우, 그리고 현금은 아니지만 현물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사례 중심의 강의가 굉장히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동료들과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공부하는 모임을 같이 진행하면서 이 개발과 관계 예우 또 현물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실천을 가지고 있는 오늘 후배들과 함께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그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꼭 챙기셔야 될 포인트들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인환 선생님 강의를 보실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심장입니다. 자, 심장. 자, 여러분, 모금은 조직의 미션 비전 그리고 목적 사업에서 기반한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모금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느꼈던 것은요, 첫 번째는 먼저 누구에게 배우지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사업들처럼 복지시설에서 모금 사업은 좀 정형화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금의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복지사들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요. 관리자분들 중에서도 모금 사업을 경험한 분들이 적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부 교육일 텐데요. 저도 평사회복지사 시절 정말 많은 외부 교육들을 다녔습니다. 휴가를 내고 제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교육도 많이 다녔었는데요. 근데 대부분 강사님들이 좀 저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재단 출신인 경우가 많았었고요.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전략과 목표 또 성과들을 들으면서 들었던 고민은 과연 우리 기관에서 이걸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가 과연 이것을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담당은 나 혼자인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지? 라는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적용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는 있었지만 답답한 마음을 모두 해소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은 좀 공감이 되십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어려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고민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발한 동전 모금합체를 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만든 동전 모금함 설치업체의 약도입니다. 제가 처음 모금 사업을 했을 때 제 전임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이 동전 모금함 업체 리스트와 주소를 인수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신입 직원이었고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를 활용해서 동전 모금함 업체를 방문해서 또 그런 모금함을 수거하려다 보니 동 말고는 제가 동선을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왔던 길을 또 돌아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 좀 번호를 매겨 보시고 또 그 업체명을 적어 놓고요. 모금 담당자 본인이 또는 바뀐 담당자와 모금 자원봉사자 혹은 시입생들이 구역을 정해서 동전 모금함을 개발하거나 또는 모금함을 수거하고 예우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업체를 예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손이 좀 많이 가요. 그런데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의 업무 효율과 또 예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국보 선생님 이제 기부자 관계 예우에 대한 사례를 들으실 텐데요. 그 전에 또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응이 일회성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항상성, 이거는 관계가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의 관계는 즉 개인 담당자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
조직이 중심이 된 관계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 기부자 관계 기회의 사례들이 이 관계 그리고 개인이 아닌 조직과 같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부자분들께 어떻게 관계를 다하고 예우를 전달하면 좋을지 복지 현장 실천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김국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면 모금이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금전이나 금품 등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니 결국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조금이라도 그분들과 더 친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돈이나 물품도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기부금품의 규모나 금액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을 남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모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금은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복지관의 가장 첫 번째 실천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설창호 사장님은 전라도 사나이 특유의 시크함과 무뚝뚝함으로 중무장하신 분입니다. 말씀도 다 짧으세요. 단답형 이런 분이신데 반전 매력을 느끼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인정, 알아주기가 잘 변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년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분기마다 후원자분들께 관장님께서 직접 쓴 손편지, 앞에 보셨죠? 네, 직접 쓴 손편지 또는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기부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라도 사나이, 상남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별 반응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고기 사러, 일요일이었나요? 네, 고기 사러 사장님 가게 갔는데 그 편지가 전달되고 난 3일 뒤 일요일이었습니다. 갔는데 사장님 가게 온 데스크 그리고 그 매장 내에 감사장과 편지, 사장님이 소개된 소식지로 도배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제가 보고 재밌기도 속으로 재밌기도 재밌었고 너무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츤데레 사장님도 이런 반전 매력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후원자 명패 같은 걸 드렸는데 보통 많은 가게들이 그 명패를 이렇게 걸어 놓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그 가게 입구에 그 명패를 걸어 두시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아마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걸어 두시고 그 정기 소식지에 사장님이 소개된 그 소개란을 펼치신 채로 그 매장, 그 데스크 계산대 앞에 둔 걸 보고 너무 귀엽다. 참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알아주려는 노력, 그리고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함께 하는 의미를 느끼게 해준 것이 츤데레 상남자, 우리 사장님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연에서 비롯된 인연이 인정과 함께하는 실천으로서 사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런 실천 사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현물 기부와 관련된 김은경 선생님의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좀 중심을 갖고 보셔야 될 내용들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보다 현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제 김은경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을 붐업시키는 현물기부 성공서클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밤! 1장 현물기부 성공서클이란
현물기부 성공서클을 알기 위해서는 현물기부라는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현물기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텐데요. 여러분은 현물기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현물기부는 여러분의 기관 혹은 시설에서 받는 돈이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현물기부,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한다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생산자가 재고를 기부하는 경우. 둘째,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경우. 셋째, 기부자가 사용하던 중고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2단계 문의에 응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잘못 접수형입니다. 띠리링! 선생님, 기부금 영수증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되었는데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혹시 잘못 접수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꼼꼼하게 접수를 하셔야지 기부자님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무조건 예스형입니다. 네네, 그럼요. 다 봤죠. 아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받은 건 유통기한 임박한 점 많은 바나나. 여러분, 무조건 오케이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받고보자형인데요. 네, 우선 보내주세요. 네, 기부자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고 나서 환산가를 계산했더니 인터넷 검색했더니 후원자가 요청한 거는 1,500원 마스크. 하지만 인터넷엔 단돈 500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전화를 하셔서 기부금 영수증 금액을 조정하실 수 있으실 건가요? 네, 다음 단계는 애매모호형입니다. 허브티 300박스요? 아이, 그럼요. 가지러 가죠. 근데 박스라고 하셨죠? 그럼 버스 보낼게요. 좀 애매하지 않으신가요? 그 박스가 A4 용지 박스인지 사과 박스인지 확인하지 않으셨죠? 이런 애매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이야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재료들 여러분들 오늘 선물 받으셨죠? 네.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자, 기부자 개발 파트, 그리고 또 기부자 관계 예우 정책 파트, 그리고 이제 현물 기부 파트가 있었는데요. 현물 기부는 어떻게 보면 이 개발과 관계 예우를 아우르는 아마 전체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개발 파트와 관계 예우 파트, 그리고 현물 기부 파트, 이 3가지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였고요. 아마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일정 부분 개발에 있어서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못 담은 다양한 사례들은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좋은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서 실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